유럽 최전방에 마치 한국군이 생긴 듯하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전술 고기동 차량 현마 KLTV 수출명 레그완을 도입한 폴란드가 지난 2일 한국으로부터 14대의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3년 총 400대의 현마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우가 1990년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만든 홍케르 2000을 그동안 2000대 정도 운용해오며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은 폴란드는 앞으로 3000대 3조 원가량의 현마 추가 계약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예상 소요량 9000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현마는 확장 운용이 가능한 SUV 형태 군용 차량으로 야지, 협로에도 거침없으며 60% 등판 능력과 하천을 넘는 도섭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형 험비로도 불리는데, 미 험비의 190마력보다 더 강력한 225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험비보다 시속 20km 빠르고 주행거리 또한 100km 더 긴 65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AK-47 소총 탄환과 수류탄도 막을 수 있는 방탄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방기술 품질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폴란드 수출용 실자 사격 시험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유럽 시험 기준 스탠낙 4569를 충족하는 수준인 7.62mm, 5.56mm 탄으로 사격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 기술 등 전체 100% 국산화가 이루어진 현마는 방탄재 역시 삼양컴텍에서 생산한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국산 방탄 복합재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는 KLTV 차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되는 모든 차량에는 추가 옵션인 그릴가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KLTV에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나 K-16 중기관총 그리고 K4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사격수를 배치하겠다는 폴란드의 계획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은 KLTV 구매 계약과 함께 지난해 K4 고속 유탄 기관총 도입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SNS에 따르면 K4 구매는 라이센스 방식이 아닌 직도입이며 50만 발의 탄약과 함께 수백 개의 K4 유탄 발사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현마 차량의 대수와 비슷한 수준이죠. 즉 기동성과 생존성을 현마로 보강하면서 보병체계 화력 끝판왕인 K4 유탄 발사기를 함께 운용하여 적국 보병에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4 유탄 발사기의 경우 단 한 정이 보병 한 개 중대와 맞먹는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유탄 한 발이 수류탄급 위력을 지니고 있어 집 공격해오는 적에게 일시에 큰 화력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탄약으로는 K212 이중 목격 고폭탄과 KM383 고폭탄, KM385 연습탄, K222 신형 연습탄 등 4종류가 있는데, 특히 K212 이중 목적 고폭탄의 경우 2200m 거리에서 5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어 적의 장갑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하 화력으로 우위에 있는 기계화 보병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죠. 우리나라가 K4를 개발하게 된 것은 걸프 전쟁에서 드러난 미군의 MK19 고속 유탄 기관총의 실전 위력, 그리고 화력에 미쳐있는 국방부가 더더욱 보병대대의 화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계획에 따라 19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93년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K4 유탄 기관총을 개발한 이병환 S&T 모티브 고문에 따르면 개발팀 대부분은 미국의 MK19 사진 한 장 혹은 실물을 한 번 보고 맨땅에 헤딩하듯 개발을 시작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도미기사가 가져온 각종 기술 서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익혀 공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식으로 개발해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총열 개발 당시 제작 설비조차 없어 대우중공업의 장비를 중고로 인수한 후 절삭투를 직접 설계해 강선을 일일이 깎아내었다며, 그렇게 해서 나온 시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988년 미국 동부 사코시 MK19 공장을 방문했지만 공장 노조들의 반대로 인해 제작 과정의 일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한국 기술진들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환 고문은 개발 후 처음 ADD 시험장에서 진행된 전투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당시 평가 시험 관계자가 500발을 연발로 사격해 보라는 말에 48발이 들어있는 탄통 11개를 준비한 다음 모두 발사하였고, 여기서 단 한 번의 오류나 결함 없이 표적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이대로 진행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K4의 성능은 현존하는 유탄 발사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이며 MK19의 최신형 모드3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4는 MK19를 역설계에 개발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나 K4는 동적 해석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복제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특허 문제나 저작권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 시에도 100% 영향이 없고 고스란히 모든 수익을 한국 측이 가져갈 수 있죠. 이처럼 여러 방면 최고의 성능을 지닌 K4 유탄 기관총의 특징을 딱 하나로 꼽자면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01 유탄 발사기에 발사하는 유탄보다 탄속이 빠른 유탄을 연사하는 기관총으로서 공포스러운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탄약 한 발 한 발이 수류탄과 비슷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유탄이다 보니 제대로 사격한다면 넓은 지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제원표를 보면 최대 4모드로 초당 6발, 분당 35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세열 수류탄과 비슷한 화력의 유탄을 1분에 무려 350발을 쏘는 것이니 그 화력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공군을 상대로 한국 보병이 운용하기에, 그리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폴란드 보병이 운용하기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4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에 폴란드 육군이 400대의 현마에서 400정의 K4를 운용하는 것은 폴란드 보병의 기동성, 생존성, 화력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이미 MK19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이 개발한 LGA-40 유탄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K19를 모방해 개발한 폴란드 LGA-40에 대해 폴란드 측은 미국 MK19와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LGA-40의 무게는 MK19 모드 3 35kg에 비해 21kg에 불과하고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발사 속도도 향상되어 분당 450발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체 무기를 개발한 폴란드는 왜 굳이 K4를 구매한 것일까요? 폴란드 네티즌들도 자국산 무기인 LGA-40을 두고 왜 K4를 구매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플라트 대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는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폴란드 업체는 조달할 수 없다라는 말로 K4 유탄 기관총의 도입 배경을 말해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K4 수백 정을 도입하면서 납기 기한을 수개월로 잡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4개월 만에 400정 이상의 K4와 50만 개 이상 풍산의 탄약이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폴란드 자국의 무기 체계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폴란드 역시 구소련 시절부터 전차를 생산해 말레이시아 수출까지 성공한 전차 생산 강국이었으며, 자주포도 차체는 한국산이지만 어엿한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를 운용 중이며, 또한 소형 전술 차량 역시 폴란드산 로쏘막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게는 수백 대에서 많게는 수천 대까지 대량으로 무기를 도입하길 원하는 폴란드군 요구에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산 라인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으며 늘린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폴란드산 무기들의 대당 단가는 오히려 한국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에도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폴란드 네티즌들이 왜 자국 업체를 선호하지 않냐고 볼멘 소리를 해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업체 살리자고 안보를 죽일 순 없으니까요. 전세계 모든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과 같은 무기 생산 체계를 갖춘 곳은 없습니다. 괜히 외신들이 한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 또는 무기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특색 있는 무기 체계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소총에서부터 전투기까지 군이 운용하는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은 소총, 기관총,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탄약, 포탄, 전차 자주포 장갑차, MLRS,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로켓, 미사일, 탄도탄, 헬리콥터, 훈련기, 초음속 전투기까지 사실상 육해공이 운용하는 탑티어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모든 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산 무기체계들은 한국인들의 고유 DNA를 그대로 품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각기 무기체계들의 화력이 전세계 최고급이라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말한 꿈, 오직 원하는 것은 높은 문, 화력이다 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는 현재 K방산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인이 무기를 만들 때 가성비를 우선 조금 넣고 빠른 납기도 2스푼 넣고 화력을 조금 넣어 에고 69통 넣어버렸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